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새로운 소재로 우리 relevance, 제가 늘 말씀드린 relevance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건이 아니고 저도 경험했고 여기 이제 오신 다른 분들도 많이 제가 발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운 발음이 있죠. L과 R 발음. 이게 참 개념적으로는 이거겠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써보면 아주 어려워가지고, 이게 문제는 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내 뜻이 잘 전달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만나보고 또 제 스스로의 경험을 보면서 이 L과 R 발음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L 발음은 우리나라 말에는 그게 없지만 쌍리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 라이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학교에서 배웠을 때 라이언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리얼을 먼저 하나 넣고 또 리얼을 한다 생각하면 라이언에 가까운 발음이 날 정도로. 근데 이제 앞에 그냥 들어가는 리을은 아주 약하게 해보면 이렇게 되죠. lion. 그러면 이제 사람 이름 중에 R-Y-A-N, 브라이언의 약자 라이언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라이언이 되죠. 사자를 뜻하는 라이언은 라이언. 많이 다르죠. 그래서 L 발음이 하나만 더 들어가도 훨씬 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발음하는 L과 굉장히 비슷해진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간, 우리 내장의 간은 L-I-V-E-R, liver입니다. liver. 근데 이게 발음을 잘못해버리면 강을 뜻하는 river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이 먼저 나오는 단어들에서는 쌍리을, liver 이러면 간이고, R이 들어간 발음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좀 영어를 잘하는 사람 발음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R 뒤에 들어간 모음을 그대로 내지 않고, 거기 우리나라 말로 치면 위, 왜, 워 이런 식의 복모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강 이랬을 때 river가 아니고 리로 발음이 날 정도로, river 하면 간을 뜻하는 river하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R-I-V-E-R 강물할 때 river는 리로 발음을 의도적으로 해보는 거죠. 이제 물론 이건 교과서에 절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겪어보니까 이렇게 발음할 때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었고, 또 나도 발음하기 편했고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 무슨 교재나 에피소드에 자주 나오는 거 있죠. L-I-C-E와 R-I-C-E. 사실은 R도 이 사람들 발음은 R이라고 안 하고 아 하고 이렇게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발음은 들리는데, 쌀을 뜻하는 거는 라이스고 우리 머리에 있는 이는 라이스거든요. 그럼 이 둘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쌀과 이를 같이 발음할 일은 없지만, 말하자면 알아듣기 쉬운 소재로 흔히 영어 선생님들이 이 쌀과 이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를 얘기하는 LIC는 라이스로 발음을 하면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쌀은 우리말 한글로 표현할 때 라이스라고 쓰지만 실제로 발음은 라이스로 들리는 거죠. 라이스. 옛날에 부시 행정부 시절에 국무장관도 하고 백악관 국가안보실장인가요? 콘돌리자 라이스. 그 사람 이름이 RIC, 성이 RIC였는데 콘돌리자 라이스가 아니고 콘돌리자 라이스 이렇게 발음하면 현지인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 된다는 걸 이제 제가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right과 light 구분이 되십니까? 제가 지금 발음했을 때 앞에 거는 R, right, 옳다란 뜻, 오른쪽이라는 뜻의 right. 그러니까 right가 아니고 ra로 발음이 되네요. right. 그 다음에 가볍다나 불을 뜻하는 light는 light. 이거 한번 혹시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L은 이렇게 하면 훨씬 발음하기가 쉽고 자연스럽구나, 그런 걸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R이 들어가는 단어에서는 대부분 그 뒤에 나오는 모음을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복모음을 만들어 준다는 거. 이건 제가 해본 겁니다. 해보시고 효과적이다 싶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딱 하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루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틴은 제가 발음도 해보고 들어보니까 루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게 아마 뒤에 모음이 OU 두 개가 나오니까 ROUTINE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이거는 복모음을 안 가고 그냥 이 사람들도 루틴하고 그냥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유튜브의 제목도 relevant인데 역시 이 relevant 안에 R과 L이 둘 다 들어있죠, 그죠? 근데 L이 중간에 나올 때는 굳이 이 쌍리을식으로 발음을 안 해도 되는데 앞머리에 나오는 L은 이렇게 굴려줘야 쌍리을같이 발음해야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걸 제가 이제 현지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L은 쌍리을이다 생각하시고 R이 앞머리에 나오는 단어는 되도록이면 복모음식으로 발음해 준다면 현지인들하고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이건 라이스나 리버를 라이스, 리버 이래도 대충은 알아듣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정확하면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음하는 그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과 R 이 참 쉬운 것 같은데 별로 쉽지 않았는데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또 이제 자음 중에 저는 이제 여기서 생활하면서 우리 한글이 정말 우수한 문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발음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한글은 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딱 하나씩 발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셋의 발음이 없기 때문에 배우기 엄청 좋은 거예요, 이 한글이. 예를 들어서 영어의 A 같은 경우는 어도 됐다, 에도 됐다, 아도 됐다, 이도 됐다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 한글은 딱 그 1대1 대응만 되니까 참 쉽다, 정말 좋은 문자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쌍리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응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음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어려운 자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V와 B, F와 P 이 네 가지 이 자음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 있죠. 그래서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이 V와 B는 유성음입니다. F와 P는 무성음입니다. 유성음이 뭐고 무성음이 뭐고 난 잘 모르겠다.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성음은 이런 거예요. 손가락이 가볍게 여기 목젖에 살짝 대보지 너무 세게 대지는 마시고 손가락을 여기 대서 발음을 했을 때 여기가 울리면 유성음이고 울리지 않으면 무성음이에요. 그러니까 B는 B 하면 여기가 떨립니다. 그러니까 유성음이고 P는 P가 아니고 발음은 P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P 해보세요. P 안 울리죠. 그러면 무성음이에요. 그러니까 B와 P는 입 모양은 똑같은데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차이가 나고 F와 V는 자기들끼리 또 입 모양이 똑같은데 역시 무성음이냐 유성음이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철자가 아니기 때문에 F라고 하는 게 아니고 F 발음이에요. F. 그러면 제가 F를 한번 발음해 볼게요. 목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F 하는데 목젖이 떨리질 않아요. 근데 이 F는 아까 발음한 P하고 다르게 윗 이빨로 아랫입술을 살짝 건드려야 돼요. 아까 발음한 P는 파열음이라 그래서 입술이 터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F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How are you 했을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I'm fine 그러죠. 근데 I'm fine 하면 내가 좋다는 뜻이지만 I'm fine이라고 만약 했다면 난 소나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발음이 우리나라 발음에 정확하게 있다면 헷갈리지 않은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그 수는 윗이빨로 아랫입술을 살짝 건드려야 되는 수는 F와 V 발음은 우리나라의 자연스러운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발음은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을 써서 발음을 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사실 이 자체는 아예 안 되고 이 표기도 안 돼서 아주 그 뭐랄까 거기 일본 말에는 발음 받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 발음, P 발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아시지만 일본어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가라카나에서 F와 P는 전혀 표기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F가 발음이 안 돼서 우리말로 치면 후후 이렇게 환타, 우리 그 음료수 중에 환타 있죠? 환타가 여기 보면 판타거든요. 사실 판타. 근데 일본 사람이 파 발음이 안 되니까 후안타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에 굳어져서 환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V와 F, B와 P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실질적으로 발음하실 때 이게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P와 B는 우리 자연스러운 우리말에 있는 발음이기 때문에 잘 나오는데 F와 V는 우리말에 자연스럽게 있지 않고 이 방법대로 이건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F와 V는 입술을 윗이빨로 살짝 건드려 준다. 이게 연습이 돼야 되고 P와 B는 그나마 크게 연습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대신 유성음이면서 파열음인 B는 우리나라 발음이 쌍비읍으로 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은 버스잖아요. 버스. 근데 여기는 버스가 아니고 버스죠. 버스. 보이. 보이가 아니고 보이. 그러니까 버스는 사실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한국말이라면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표준말이 아닌 한국말이죠. 표준어 발음은 버스로 쓰는데 실제 발음은 버스. 마치 껌 있지 않습니까? 껌도 원래 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쓸 때는 껌 이렇게 쌍기역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B와 P 파열음은 우리나라 발음이 있긴 하지만 B는 조금만 조심하면 뭐랄까 훨씬 덜 촌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죠. 덜 촌스러운 얘기.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유튜브 시작할 때 렐러번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쓰는 단어와 가장 근접하게 단어도 쓰고 발음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로 대화하거나 유학을 와서 공부하거나 특히 이제 그런 상황을 만나서 내가 이런 발음을 할 줄 알아야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그 단어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 언어의 이제 4가지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스피킹, 리스닝, 리딩, 라이팅 이 4분야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스피킹과 라이팅 위주의 어떤 교재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도 오래 하니까 리스닝이나 리딩, 그러니까 컴프레hension이죠. 독해 부분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만나 봬도. 그런데 현지에 가서 이 사람들이 빨리 발음을 한다든지 전혀 모르는 단어를 던졌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 제가 이제 발견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이렇게 발음 위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 F와 V는 우리나라 발음의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윗이빨로 아랫입술을 조금 건드리는 그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 B와 P는 그나마 파열음이기 때문에 좀 낫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